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도 더웠죠? 아까 보니까 햇빛이 엄청 쨍쨍한 것 같아가지고 좀 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한가운데 떠있는 그런 풍경은 좀 벗어나서 나갔는데 그래도 되게 햇빛이 쨍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햇빛이 엄청 강렬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나 이 사고 체계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미 어떤 생각이나 관념 자체가 딱 박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거나 아무리 타당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거나 머리에 인지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만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기 전까지 계속 배우고 싶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어떤 부분도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그게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사고의 틀을 깨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다 보면은 제가 몰랐던 감정이나 제가 다루지 않았던 어떤 감정들, 느끼지 않았던 감정들을 좀 더 깊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좀 충격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사랑이 정말 얕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느끼냐면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는 그런 마음들을 영상이나 글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럴 때 많이 느껴요. 또 제가 살았던 세상과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은 다르잖아요. 어떤 제가 자란 성장 배경과 여러분이 자란 성장 배경,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어른들을 만났는가, 그리고 저도 어떤 어른들을 만났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그런 어변들도 많이 만났고 어려운 상황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딱 어른으로서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른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끊임없이 계속 좋은 방향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 모든 것들로부터 계속 배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도 그런 제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파헤치려고 했거든요.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자꾸 던졌어요. 던지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고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하고 분석하고 약간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제가 가진 생각에 대한 답을 내려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제가 아빠를 많이 닮아서 아빠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또 저를 가장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친구처럼 얘기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뭘 하고 싶다 하면은 해봐라 계속 그랬지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살고 싶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일하다가 배우고 싶으면 그만두고 편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그냥 뭔가 모르는 상황에서 뭐를 배워갈 때가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도 조교하면서 이제 이제 대학원도 가고 이러는데 일하면 일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뭐 동료 상사 이렇게. 근데 그래 니네 그렇게 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도 나는 배우러 간다. 이런 게 되게 위안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배우러 가면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니까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라. 난 배우러 간다. 니네는 나를 괴롭히는 게 끝이겠지만 나는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거 하러 간다. 이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런 어려운 인연들을 만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딱 정하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니네 그래도 돼. 니네 계속 그렇게 살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거 할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뭘 하면서 배우러 가면 니네 그래라. 계속 거기서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되게 그냥 그렇게 있어. 나는 항상 배울 거야. 뭐든지 배우고 내가 지금보다는 나아진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할 거야. 계속 성장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힘든 상황이 딱 일어나거나 하면 거기에 잠식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반드시 내가 뜬다. 내가 여기서 해결책 찾는다.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진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진 기질이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그런 기질이나 그런 것들을 묶어놓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항상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괴롭히는 인연들이 있거나 그래도 그냥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안 괴롭히겠지.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하고 뭐 나를 괜히 시게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좋다. 나는 뭔가를 더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목표는 이거다. 나는 지금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그 목표의 정점을 생각하면서 정신도 마음도 마음 상태도 거기에 정점을 찍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괴롭히거나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보니까 다 잠이야. 온 세상 다 잠인데 막 안 그런 척하고 뭐라고 할까, 그 앞에서는 되게 막 시시하면서 근데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쓰는 말, 행동 보면 그냥 딱 거기 잠에 딱 고착화돼 있어. 그리고 자기 삶도 아닌데 저의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생활인 것처럼, 자기 삶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새들의 나라에서 왕을 뽑는다고 했는데 깃털이 가장 아름다운 새가 왕이 되기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까마귀는 털이 다 까마니까 까마귀가 야망이 생긴 거예요. 나도 새 세계에서 왕이 되겠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새 털들을 다 자기 몸에 꽂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뽑히니까 그냥 원래 까마귀의 색깔인 거예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면 까마귀와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그리고 가장 나답게 살아가고 나답게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진 매력은 뭔가, 내가 가진 사랑스러움은 뭔가, 내가 잘하는 재능은 뭐지,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뭐지, 또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게 뭐지, 그렇게 늘 비교하는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좀 더 성장하려는 그런 관점에서. 왜냐면 내가 부족함을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면 더 배우려고 채우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내 어떤 외적인 모습도 가장 나다운 모습이고, 또 내가 가진 지능, 또 내가 가진 재능,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예쁜 모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끼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매력이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진 예쁨이나 뭐 귀여움, 사랑스러움, 또 뭐 독특한 매력이 있다면 그런 매력들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사랑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내 자체가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을 많이 받는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다, 정말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만큼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매력을 가진 존재로서 더 많은 매력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받는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늘 자각을 하고, 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떻게 되돌려주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발 사람을 성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성과로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갔는데 나도 그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성과 위주로 그렇게 측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물론 성과를 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성과를 내는 거니까 성과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하지만 그 전에 얼만큼의 힘든 노력들, 또 얼만큼 마음들을 다지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결과들을 이루어냈는가, 이 과정에 대한 칭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마음에 대한 존중과 예우, 인정,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안 해주니까 어린 친구들이 아기였을 때부터 너무 힘들어하고 아이들 몫인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늘 누가 옆에서 경쟁에서 떨어져 나가도 내가 또 여기서 살아남지 않으면 나도 낙오자가 되니까 그런 세상으로만 살아온 거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도 없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많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정말로 사랑을 주는 어른들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고, 애들이 정말 예쁘잖아요. 다 안 예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예쁜 친구들한테 정말 온전한 사랑을 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세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정말 많이 준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도 아이들한테 여전히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면 뭐 놀이길감으로 생각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네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이 세상이 믿을만 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국민의 대표성을 뗀 분들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인 양심을 잘 가질 것,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나, 이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나 태도, 그리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태도들이 잘 돼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니까 잘 안 들어요. 사람들 말을 잘 듣지도 않고 그냥 다 말을 다 잘라버리거나 존중하는 모습들도 잘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자기 해석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아? 라고 계속 물으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협박하고 뭐 죽이겠다 뭐 한다 막 자꾸 음모론을 꾸미고 그런지가 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딱 봐도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정말 재능 있고 감정도 너무 섬세하고 잘하는 부분도 너무 많고 말도 예쁘게 하고 저는 잘하는 것만 보여요. 사랑스러운 면만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삐딱하게 보고 그렇게 욕하고 또 가십거리와 삼고 그런 부분만 보이는지 여러분의 뇌가 고장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장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이길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늘 비난하는 모습들만 보려고 하는가? 늘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가? 내 마음 상태가 부정적인 건 아닌가? 내 뇌의 인식 구조가 부정적인 건 아닌가? 내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내가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나? 그렇지 못하나? 나를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럽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사랑스러운 거겠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늘 부정적인 말을 해.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겠죠. 머리 사고 인지 자체도 부정적인 세계관에 찌들어 있는 거고. 그런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왜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의 인지 구조 이 체계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인생에 기웃기웃 거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투사하고 사세요. 정말 많이 그래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고 사는 경우가 진짜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어요. 네 인생이나 똑바로 펼쳐서 봐라. 외모 체크하느라고 거울은 많이 보는데 진짜 네 내면의 거울은 하루에라도 몇 번씩 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뭐가 묻었느니 뭘 잘 못하느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남한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저에 대한 기준이 높은 사람이고 자아 성찰이나 자기 객관화 이런 것들을 늘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어떤 부분보다 저는 저를 그렇게 냉철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보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는 좀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보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많이 해요. 제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것, 이면교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것들은 좀 못 보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례한 것, 예의 없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 이런 거는 안 참아요. 그 외에는 그래도 좀 많이 열어두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예의 없게 하고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태도도 보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봐서 좀 더 같이 가고 싶은 친구, 좀 어떤 심리적인 거리를 좀 두면서 만나야 될 친구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투박하거나 그런 것도 상관은 없어요. 얘기를 할 때. 하지만 그런 투박한 가운데 진짜 진실된 마음이 느껴진다면 괜찮아요. 근데 일부러 내 까칠까칠한 성격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고 까칠하게 말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내가 아프고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 그냥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가시를
세우고 사는 삶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 이렇게 뾰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드러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자기 문제는 자기가 치유해야 된다. 자기가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상처받고 아팠다고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선인장처럼 가시를 콕콕 찔러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가짐이 성숙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보면 자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자기가 어떤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믿어주거나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높고 좀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잖아요. 나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다른 사람의 좋은 부분들, 잘하는 부분들도 있는 그대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꼬여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꽈배기처럼 꼬여있지 않고 그냥 그 순수한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리고 또 순수한 가운데 이렇게 자꾸 보면 정말 귀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의 사랑을 다 주고 싶었던 마음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도 너무 예쁘니까 그냥 예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냥 예쁜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예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90, 100살이 돼도 예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곱게 또 그대로 나이 들어가면 또 그렇게 예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마음을 다 줘서 나이가 100살이 돼도 예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진심들을 주고 싶었다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멋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딱 생각하면 두 명이 떠오르는데 조지 클룬이랑 안성기 배우님이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외면에서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그 주름말도 참 멋지다. 그리고 표정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저렇게 우아하게 늙고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도 여행을 갔을 때 그냥 어떤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그냥 그런 풍기는 그런 기운 자체가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눈이사로 이렇게 웃었는데 그냥 그런 기운이 나도 모르게 끌리고 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운들은 아무한테나 느껴지지는 않아요. 정말로 어떤 좋은 내면 수양이 잘 된 사람 옆에 가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살면서 딱 2번 정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여행길에서 스치듯이 만나더라도 그냥 기품 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다. 나도 저런 좋은 기운을 그냥 옷깃만 스쳐도 말하지 않아도 저렇게 좋은 느낌, 좋은 기운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여행길에서 마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저의 부족한 마음을 닫고 제가 늘 배우려고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또 지혜로서 또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제 감정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또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극을 주고 또 깊이 있게 깨닫게 해줘서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겠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마음은, 귀한 것들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보다 여러분 존재가 정말로 귀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알고 있겠지만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예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귀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부분을 늘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 본연의 모습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면서 내가 가진 부분에서 최고의 장점을 생각하고 또 더 개발하고 더 성장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깐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아까 비빔 칼국수를 먹었는데 짠 거 같아. 그래서 물이 먹고 싶어요. 잠깐만요. 덥거나 그럴 때 제일 맛있는 건 물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달달한 음료수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물 자체가 진짜 시원하기도 하고, 그냥 뭐 갈증 나거나 이런 상태에서도 뭐 다른 음료나 이런 것들은 딱 마시면 순간은 달달하고 막 맛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더 갈증이 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커피도 좋아하는데 커피도 이뇨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많이 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더 갈증이 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 카페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반짝 그 기운을 끌어서 뽑아서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피곤하거나 그럴 때 각성 상태로 딱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는 있어서, 근데 이제 카페인이 있어서 잠은 좀 잘 안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쓴맛을 잘 못 먹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에스프레소도 좋아하게 됐어요. 깊은 맛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제 혀가 느끼는 그런 에스프레소 맛은 뭐랄까, 이 크레마를 딱 먹고 나면 그 약간 그런 기름진 맛이랑 그 쌉싸름한 맛 끝에 오는 단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 끝에 차고 오는 쓴맛 뒤에 느껴지는 그 단맛이 그냥 처음부터 단맛 이거 말고 씁쓸함 뒤에 오는 단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맛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커피는 그런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런 미각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장금이처럼. 그런 사람들은 또 먹어보면 요리의 맛, 뭐 요리 재료에 뭐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나 또 뭐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그런 요리도 또 잘하는 것 같고, 요리 잘하는 사람도 신기하죠. 막 예쁘게 하는 사람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요. 막 그
냉장고를 부탁해 뭐 조금씩 보면은 진짜 막 15분 안에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막 어떻게 저렇게 예쁜 요리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가진 그런 재능과 그 특별함들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모습들을 하거나 그럴 때도 보면 어떤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어떤 예쁜 말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정말 잘 배려하고 챙기거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웃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런 사람들 해피바이러스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막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웃음이 많기도 하고 또 뭐 웃긴 농담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밝은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밝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해피바이러스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나비를 좋아하니까 행복을 전하는 그런 나비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내가 건네는 말, 또 내가 나누는 마음들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말들, 어떤 그런 표현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서 그분이 막 웃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다시 더 행복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나누는 이런 교류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또 다시 아름다운 마음으로 와서 좀 내가 있는 주변 그리고 또 더 점점 넓어지는 이런 세상들이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말도 예쁘게 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을 더 많이 쓰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빛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감이나 귀감을 줘서 나도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 이해, 존중 이거는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덕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 노력 중인 것 같아요. 계속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성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예뻐서 눈물이 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막 슬퍼질 때가 있거든요. 뭐라고 할까? 그냥 그런 마음들이 전해질 때 그냥 무조건 슬프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딱 마음을, 심장을 건드리는 그런 애잔한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슬퍼요. 눈물이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울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서 저는 고맙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고맙다고 말을 해야 아니까 늘 고맙다고 말을 해야겠다. 늘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멋지고 더 우아하고 더 격조 있는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더 나은 단어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진 마음들은 이렇게 한정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로 표현을 하더라도 언제나 더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마음들을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걸 기억하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산에 가실 때는 좀 긴팔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민소매에다가 반바지 입고 잠깐 앉아 있었거든요. 몸이 좀 컨디션이 며칠 안 좋아서 강아지 안 데리고 갔거든요. 몰래 나갔어요. 근데 그런 이제 강아지가 저를 거의 끌고 가기 때문에 강아지랑 같이 가면 저만의 여유는 없어요. 근데 모처럼 가는 이 혼자 느끼는 자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었는데 모기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바라보고 있는데 따끔했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목이 배가 볼록볼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목이 제 피로 바로 주유하고 엄청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모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기는 더 강한 거 알죠? 이렇게 무슨 하얀 줄무늬가 있는데 걔네들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에 들어와서 사는 애들보다 산에 있는 그런 적자 생존의 그런 입장이 더 치열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더 강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모기 조심하시고, 또 애기들이랑 산책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뭐 버물디 이런 거 모기 물렸을 때 잘 바르는 약도 챙겨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면 엄청 가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집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세계가 그대를 고독하게 만들 때, 세계가 그대를 고독하게 만들 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대의 주위에 작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 광부가 갱도를 꽈 내려가듯 자기가 발견한 것에 환희를 느끼며 안으로 깊어져 그 고독의 근원에 도달하거나 그 원을 조금씩 넓혀 낮과 밤을 그 안에 넣고 비와 눈과 바람을 불러들이고 지도 위의 아직 가지 않은 길들과 새와 나무들 초대해 세계 전체를 그 원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작은 원에 갇힌 또 다른 사람까지. 그때 그대의 고독은 그 원 안에서 사랑이 된다. 이 세상 떠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시인들이 마중 나올 것이다. 그들을 나는 한눈에 알아보리라. 네루다는 자신이 솜씨를 쓴 노란 꽃 들고 반갑게 다가올 것이고, 옥타비오 파스는 델리우 공원을 거닐 때 입었던 흰 옷에 흰 참파꽃 꽂고 걸어올 것이다. 심부르스카는 폴란드어로 비타이 어서와요 하고 인사하며 봄부터 여름까지 편애한 파란 붓꽃을 건넬 것이다. 휘트머는 손가락 사이에 플립을 끼우고 나타날 것이고, 슬퍼서 웃는 예우다. 아미하이는 호텔 발코니에서 편지를 쓰다 말고 흰 산딸기꽃 꺾고 올 것이다. 루미는 그토록 재회를 그리워한 샴스와 함께 이슬 젖은 장미 들고 오고, 문맹이지만 영혼의 언어 읽을 줄 알았던 금전화 다발 손에 든 까비를 뒤에서 사랑의 불치병으로 고통받은 하피즈와 갈리브가 종이꽃 같은 흰 부겐빌리아 선물할 것이다. 김수영과 윤동주와 기영도가 야생 기러기 울음으로 자란 청보리떼 흔들고, 하이쿠신 바쇼와 일사는 여행길에 꺾은 벚꽃까지 내밀고, 레지스탕스 시절을 복장을 한 안나 스위르는 시에 썼던 얼음꽃 들고 저만치서 미소 지을 것이다. 에밀리 디킨스는 기쁨과 고통은 한 가지였다고 말하며
수선화를 가져오고 낭떠러지 같은 사랑을 한 아흐마토바와 파로우자드는 꽃이 결혼식과 장례식을 생각나게 한다며 빈손으로 다가와 나를 껴안을 것이다. 천사들은 릴케의 시에 거주한다고 누군가 말했듯이 릴케는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나 이 세상 떠나도 외롭지 않으리.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밥을 함께한 시인들이 제목 뒤에 이름 적지 않은 수많은 무명 시인들도 나를 맞이하러 올 테니까 그들을 나는 첫눈에 알아보리라. 죽음이 나로부터 삶을 가져가도 나에게서 시를 가져가지는 못할 테니까. 당신 역시 이 세상 떠나면 그들이 마중 나올 것이다. 이 생에서 가장 많은 밤 동안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한 영혼들이.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냥 오늘도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아오셨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대견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여행한 분들이나 또 어떤 이뤄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떠난 여러 친구들한테도 좀 편안한 여행길이었으면 좋겠고 또 잘 도착해서 잘 쉬고 또 밥도 잘 챙겨 먹고 친구들이 보내는 하루하루 모든 순간들이 좋은 시간들 그리고 선현들을 만나서 늘 존중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늘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이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좋으니까 좀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도 좋고 늘 계획적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진 그런 틀이나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좀 흐트러지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너무 또 긴장하는 삶으로 딱딱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나 자신이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완전 내가 이렇게 딱딱 정해진 패턴을 살았다면 반대로 아예 반대로 좀 더 흐트러진 모습으로 좀 더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놓아버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좀 더 느긋하고 좀 더 내 마음에도 그렇게 여유가 생기고 좀 더 내 스스로도 그런 편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뭘 해도 예쁘고 그냥 숨만 쉬어도 예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더 잘해야 돼, 뭐 더 인정받아야 돼,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사랑스럽고 이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이뤄놓은 이런 커리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노력의 시간들을 헛된 시간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더 성장하고 그러는 방향, 좋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노력한 것들이 거품처럼 사라지진 않는다. 그냥 그런 여러분들이 노력해왔던 그 위에 다시 쌓고 이렇게 쭉 하던데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잘 해왔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좀 더 그냥 더 좋은 방향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가면 그런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그런 느긋한 여유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외면으로도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더 행복한 일들이 깃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된 마음으로 또 나를 너무 그렇게 채찍질 하듯이 그렇게 힘들게 몰아가면서 살지는 않아도 좋겠다. 오히려 좀 더 그동안 고생한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내가 어떤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면 그런 나를 안쓰럽게 여기고 너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힘들었지.
그냥 다 이해해. 근데 너무 잘 견뎌와줘서 고맙고 이렇게 지금 예쁜 모습으로 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그런 너를 잘 아니까 내가 너를 다독다독 하면서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끼면서 내가 너를 잘 데리고 살아가 볼게. 이렇게 나 자신에게 위로하고 사랑을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계신다. 정말 사랑스럽다. 그리고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목표들 다 이루시고 또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그런 선언들을 꼭 만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되는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주무세요. 그래서 그리고 늘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존중받고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또 여러분 자체가 귀한 존재들이니까 온 세상의 축복들을 다 받고 다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시원하게 또 편안한 밤 주무세요. 안녕, 굿나잇.